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83포인트, 0.58% 하락한 2025.27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 내린 668.4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부진한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IT 종목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결국 약세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8.5% 줄어든 10조 8천억 원에 그쳤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어닝 쇼크를 안겨줬는데요. 다만 이 연도별로 보면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것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은 흔들렸지만 미국에서는 빅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2019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국내 시장을 이 두 이벤트들이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자, VIP 체험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님, 하루 만에 2030선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코스닥도 여전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코스피도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지만 역시나 이제 얘기해 준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안한 시장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는 테마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남북 개혁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로 그런 테마주들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중에 제약 테마도 있고 수소차 테마도 있고 뭐 CES 2019라든지 폴더블 폰 그리고 중국발 수혜 뭐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2019년도 상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테마주들이 대다수가 이제 스몰캡형 저가형 이제 이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어떻게 분명히 뭐 수소차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서 어떤 우량주가 뭐 급등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에 갔을 때 대다수의 종목이 시가총액 뭐 시가총액만 500억에서 1000억짜리지 뭐 시가총액 뭐 1조 막 10조가 넘어가는 갑자기 삼성전자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한번 뒤돌아서서 물러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발 뒤로 가서 코스피 시장을 공략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미 뭐예요? 2002년도부터 코스닥 시장에 오르지 못할 때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이제는 번지 점프 대회에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거? 그 이제 수영 선수들이 이제 위에서 그 다이빙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번지 점프대에서 이제 다이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는 그대로 다이빙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1000포인트까지 빠진다. 그러면 1000포인트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테마주에 집중을 하시고 테마를 통한 빠른 수익, 빠른 순환매에 집중을 하셔야지 우량주를 매매해야지 코스피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나 빠졌어? SK하이닉스가 이렇게나 빠졌어? 이런 생각으로 우량주에 집중 투자했다가는 여러분들 계좌 역시도 지금 그대로 다이빙을 하는 게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은 물러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한번 알아볼게요. 양계비 전문가님, 코스닥도 약세 흐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장기 박스권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로도는 꾸준히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서는 대외내적인 악재도 있고 뭐 호재성의 재료도 있지만 일단 이제 이번 1분기 정도까지는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미중 그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미국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는 피로도는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도 예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강한 탄력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추가적인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태군 전문가께서 평화산업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이잖아요. 1월 3일을 매수일로 지정해 주셨는데 1월 3일, 1월 4일 빨간불 켰지만 어제는 또 3%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장 막판에 힘을 내면서 3.56% 상승하면서 마감했거든요. 무슨 좋은 호재가 들어온 건가요? 일단은 오늘 평화산업이란 종목을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들고 온 이유는요. 뭐 히든 종목에 대한 AS 겸일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얘기해 주실 게 지금 평화산업을 떠나가지고 지금 수소차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최근 2거래일 만에 3거래일 만에 수소차들이 마이너스 되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 내지 10%를 밀었음에도 오늘 장에 다 막판에 꼬리를 달고 끌어올리면서 이평대를 이동평균선대를 터치해주면서 반등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수혜주를 가지고 하는 종목들이 이제 대다수들이 이제 투자 경고라든지 단기간 완화 장치에 대한 발동 예고가 내일부터 해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풀린다고 하는 거는 그전에는 단기간 완화 장치 발동 예고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5%만 급등해도 이제 단기간 완화 장치가 걸려서 매매가 이제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화산업을 제외한 단기간 투자 경고가 있던 종목들 내일 당장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올리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좀 쉬어갔지만 아마 내일부터 해서 수소차들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 보장이 굉장히 크다. 그럼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던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뭐 손실권도 아니고 수익권도 아니고 약수익권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2,800원대 돌파해주는 구간 대다수의 수소차 종목들이 뭘 만들고 있느냐?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다가 오늘장에서 꼬리를 내고 있습니다. 꼬리를 달아주면서 정확하게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보셔야 된다. 뭐 평화홀딩스, 유인텍, 에코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다수의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내일부터 관심 깊게 본다라고 하면은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큰 폭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계비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아난티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난티 요즘 정말 잘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 좀 주춤하다가 또 오늘 19.18%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아난티에? 네, 일단 이제 뭐 아난티는 사회이사가 바뀌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강한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인해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회이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북한에서는 먹거리 시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 개방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추가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나 아난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추가적인 3만 원대까지도 유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이제 시장에서의 순환매도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안에서도 3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전량 좀 처리를 해주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태공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SPO셀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를 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4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제가 매수일이었어요. 어제도 근데 눌리고 오늘은 또 4.32%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이 종목 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SPO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딱 월요일, 화요일 이 이틀 동안이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 거래일 동안 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폭을 키웠는데 이 SPO셀이라는 정보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 SPO셀 역시도 마이너스 한 이제 고점 대비겠죠. 고점 대비해서 끌어낸다고 하면 마이너스 11%, 고점 대비 최저가까지 봤을 때 그 정도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뭐예요? 오늘 장중에 이제 일정 저점대를 지켜내면서 이제 전에 있던 이 32,500원, 32,000원이죠. 32,000원이라는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했다가 돌파해주는 구간. 그러면서 오늘자에서 꼬리를 달아주면서 정확하게 32,000원대를 지켜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경우는 지금 종가 관리가 들어와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종가 관리 이후에 내일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소차들이 만약에 강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상방으로 쏘아올릴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35,000원대를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4만 원까지 다시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SPO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눈여겨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90%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 6년 동안 계속 떨어진 건가요? 일단 뭐 6년 동안은 계속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오늘 힌트를 가지고선 이 정답을 하시는 분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답을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로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 상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시장에 있던 모든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악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거는 고점대로 치닫고 있는 종목보다는 이미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들, 과대 낙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꼭 한 번씩은 공략을 해봤을 때 내가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공략을 하실 때 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과대 낙폭주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과대 낙폭 같은 경우도 이 패턴이 있어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반등이 나와주고 5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반등이 나와주고 7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반등이 나와주고 9분의 1 토막까지 났을 때도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런 반등 패턴에서 여러분들 과대 낙폭은 반등해주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적어도 내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합니까?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6년 동안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정확하게 90%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90%가 이제 딱 9분의 1토막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90% 정도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그만큼 엄청난 과대낙폭과 함께 최근에 차트를 이제 돌려내고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제 상방으로 돌려내고 있는 종목, 추세를 끝내고 상방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단기적인 이슈만 나와준다, 수급만 붙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대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파동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9분의 1 토막이 지금 된 거예요. 토막이라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9분의 1 토막일 때 반등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올라가면 좋은데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9분의 1 토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올라가야 될 종목이면요. 지금 9분의 1 토막이라는 거는 저기 10,000원에 산 사람보다는 내가 1,000원에 산 사람이 훨씬 더 이득인 거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권에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한 이제 손절 구간만 잡고 공략하면은 충분히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무려 10년 만이요. 아까 악재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악재의 힘이 작용을 해서 힘들었다가 지금 이제야 좀 살아나는 기운인가요? 뭐 종목 자체라는 게 악재의 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너무나도 계속하게 정말로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올라가는 말에만 올라탑니다. 그냥 급등한 종목에만 올라타서 맨날 물렸어요 하다 보니까 빠지는 종목은 더 빠지겠지. 이 참 웃긴 게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겠지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이 났어요. 그럼 빠지는 종목도 사볼 만한데 빠지는 종목은 이상하게 불안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밖의 종목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제 거래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식당으로 치면 손님이 끊긴 거예요. 그냥 손님 끊겼다가 최근에 TV 방송에서 골목 식당이라고 해서 이제 백종원 씨께서 막 살려내잖아요. 네. 이 식당 살려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손님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식당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하지 않아. 그냥 이 종목이 뭐야 이랬던 종목이 10년 만에 정말 90% 정도 이제 딱 토막이 났을 때 이제 9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마이너스 90%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났을 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누군가는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지금 자리가 뭐예요? 이제 급등 직전이라 생각하고 지금 엄청난 매수세를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마이너스 90%까지 6년 동안 이제 하락해서 마이너스 90%인데 바닥에서 10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다. 이 정도면요. 분명히 이른에도 하나는 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한다면은 이런 종목을 그냥 너무 무리되지 않을 정도. 내가 이 정도면은 손실 난다 하더라도 괜찮아라는 이 정도 투자금 정도만 딱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쏠쏠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10년 동안 힘을 내지 못했던 종목을 살려낼 수 있는 백주부를 이은 강주부가 될 수 있을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양기배 전문가님, 테마도 아직 안 알려주셨고요. 10년 전 차트를 다 열어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도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다음 힌트 있나요? 전문가님? 다음 힌트 한번. 근데 다음 힌트를 봐도 제가 그냥 일부러 오늘은 그냥 진짜로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아예 전에 그냥 너무 쉽게 내버리니까 다 맞추더라고요. 네. 그냥 전에 너무 쉽게 내니까 그냥 수소차 관련주에 다 던지고 보길래 이번에 아예 아무것도 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힌트를 듣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다음 힌트 보여드립니다라고 하면 차트를 먼저 비교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비교해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필룩스입니다. 필룩스. 네. 필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필룩스라는 종목을 제가 과거에도 이 MTN 방송을 통해서 과거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 소개시켜드렸냐고 하면은 12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제가 이 세 번째 힌트로서 MTN 방송을 통해서 MTN 힌트 방송에서 이제 딱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이게 뭐였냐고 하면은 필룩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과대 낙폭 이후에 이제 주가가 엄청난 낙폭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그래도 고점대를 찍었던 종목이 정확하게 5,000원에서 2,500원까지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분명히 주가는 반등이 나올 때 과대 낙폭주가 반등이 나올 때 2분의 1 토막이다.
그래서 필룩스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면요. 정확하게 5,000원대를 찍어주고 2분의 1 토막 2,500원이 나오는 시점에서 배당락을 때려버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쫙 날아가요. 이 당시 제약주적인 이슈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종목도 어떤 이슈냐고 하면은 뭐 이슈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90%까지 끌어내린 시점에서 최근에 배당락과 함께 차트를 이렇게 돌려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락 이슈도 너무나도 똑같고 차트를 이렇게 돌려낸 것도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엮어도 아마 조만간 큰 파동의 이슈가 나오기엔 충분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을 비교한다고 하면 세 번째 힌트, 필룩스와 지금 너무나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배당 이후에 급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테마가요. 제약주인가요? 테마가 제약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전자? 이 테마를 두고 얘기하더라도 모르실 거예요. 이 종목 테마 같은 좀 경우는 알려주세요. 확실한 테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파류라는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태양광에 엮였다가 손세정제에 엮였다가 이 테마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스몰캡 저가 종목들은요. 박쥐 같은 종목이에요. 그냥 힌트를 더 드린다고 하면 박쥐 같은 종목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종목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종목이고요. 손에 걸면 손에 이제 팔에 걸면 헷갈리네요. 팔에 걸면 어쨌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팔에 걸면 팔에 걸면 팔찌가 되겠죠. 팔찌.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컨디션이 좀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런데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한 종목이에요. 그냥 박쥐 같은 녀석이다라고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아, 박쥐 같은 녀석이다. 어떤 녀석일까요? 양귀비 전문가님.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은 이제 뭐 필룩스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들이 또 수급이 들어왔었던 요인도 있고 CS 관료주로 들어가기도 했고 이제 자회사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필룩스 일단 9년 전으로 이제 또 하나씩 뜯어보기엔 또 시간 관계상 좀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 필룩스의 비슷한 차트로서 보면은 파워넷 정도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들 만들어주면서 지금 현재 상한가를 만들어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신재생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사업군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상한가를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배당락 이후에 간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주가를 만들면서 간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솔직히 좀 종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상으로 뭐 종목 찾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파워넷이 내일장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보면은 필룩스의 이제 좀 이전에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알파 홀딩스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오늘 종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힌트를 어려워서. 좀 더 들어볼까 봐요. 조금 더 힌트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뭐 힌트를 굳이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 시장에도 좀 엮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과거 뭐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주 시장 지주 회사의 역할로서 자동차 사업에 좀 더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체리차 등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슈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힌트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주 회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뭐 홀딩스가 되겠죠. 뭐뭐 홀딩스로 좀 보시면서 이제 앞에 있는 것들까지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 성격이 강하고 과거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런 것들 관련된 이슈로서도 충분한 모멘텀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뭔가 신이 나시고 뭔가 되게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LVMC 홀딩스가 2개가 왔고요. 그다음에 인콘, 루멘스 왔습니다. 제 얘기 어디서 하시나 봐요. 저 팬더 닮았다고. 네, 알겠습니다. 가면서 귀엽다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전문가님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도 하셨고요. 시그네틱스도 2 종목이 왔습니다. 자, 절대 알아맞힐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 종목명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를 보면은 저는 진짜로 이거를 맞출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을 까 생각했어요. 과대낙폭, 최대 거래량, 필루스랑 똑같습니다. 이걸 누가 맞춥니까? 정답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대단한 저희 시청자분들이십니다. 종목줄에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방탄소년단 그리고 여행주. 저번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약간 엮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했을 때 손오공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제 히든 종목은 항공주여서 여행 관련됐으니까 예림당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뭐 우리 한류 열풍이 이전에도 강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 증가도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의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시장의 확대가 됐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BTS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 그 외에 이제 해외 팬덤들이 있는 수요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수요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행 관련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정보를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두 번째 힌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패키지 여행 수혜주. 그러니까 여행주인 거 맞는데 이 여행주 중에서도 패키지 또 따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나 봐요? 네, 일단은 뭐 패키지라고 하면 뭐 상품이 될 수가 있고 뭐 물건을 판매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면세점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섹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뭐 항공주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설명드렸었던 뭐 손오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제 예림당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자, 강태훈 전문가님 열심히 추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제 우리 예림당 얘기를 하면서 항공주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항공주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처음 힌트만 들었을 때는 저는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최대 수혜가 예전에는 뭐 LB 세미콘이라든지 케이스트가 있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앞에 붙어준 게 여행이더라고요. 여행이다 보니까 일단 항공주에 대한 이 종목을 좀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저는 일단은 반대로 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요, 우리 한류 열풍이 불었을 때 여행을 가게 되면 제일 많이 판매가 됐던 것 중에 하나도 캐릭터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D라든지 굿즈라고 하는데 이 어떤 캐릭터를 그려놓고 머그컵에다가 이제 박아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뭐 앨범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 캐릭터를 박으면서 그 캐릭터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 응원 아이템에다가도 뭐 그런 것도 넣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아무래도 여행은 또 음주 여행이잖아요. 그럼 이제 음주한 상태에서 기분도 좋겠다. 이 캐릭터 상품 보면서 얼굴에 뭡니까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 돈을 쓰더라도 과소비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 즉흥적 결제를 하더라도 내가 취했을 때 좀 결제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캐릭터 상품에 관련되는 게 과거에 이제 빅히트샵에서 이제 MD 상품이라든지 굿즈 아이템을 뭐 판매한다 해가지고 엄청 쇠가 됐었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던 대성파인텍 이런 종목은 혹시 또 반대로 항공주가 아니라 그런 종목도 혹시 수혜를 받아서 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저는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혹시 오늘 종목이 아닌가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은 BTS 효과와 한류 열풍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대성파인텍 그 차트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도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방탄소년단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가지고서도 주가가 한번 상방을 쳤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빅히트샵에 대한 이 지분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방으로 쳤다가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무너지면, 방탄소년단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를 하시고 저 공개할 것 같은데.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방탄소년단은 너무나도 잘 나갑니다. 너무나 잘 나가고 이슈가 약간 사그라들었다. 이슈가 무너졌어요. 네. 방탄소년단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우리나라에 2018년도 최고 이제 기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아이돌 집단이고요.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상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하방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파인텍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2,000원대죠. 1,500원대에서 자리, 최소한 이제 바닥을 저점을 찍고 있는 자리, 이런 게 저점을 높이는 자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도 뭐 이 양기비님이 좋아하시는 차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점대를 잡아줬을 때는 충분히 상방으로 올리기에는 충분한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나오니까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LB세미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종목은 요즘 어때요? 그 BTS LB세미콘이 참 재밌는 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이 어떤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앞서 테마주를 가지고서 어떤 테마다 확정질 수가 없는 게 LB세미콘의 종목 역시 차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 역시도 정말 방탄소년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수혜를 가지고서 주가가 정말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2,200원에서 8,2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4배가 올라갔습니다. 그 어떤 나라를 가도요. 이런 테마주 때문에 4배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런 LB세미콘이 이렇게 4배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해주고 2차 파동이 주면서 다른 종목들과 함께 그냥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였어요. 똑같이 이제 급락하고 하락하면서 방탄소년단을 이슈를 못 받는 듯 보였는데, 최근에 LB세미콘이 최근에 LB세미콘이 상한가에 갔거든요. 상한가 못 갔구나. 급등을 했어요. 네. 26%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이때 급등했던 이유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인물과 엮여버리면서 그런 이슈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했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런 모멘텀이다 보니까 LB세미콘은 지금은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보다는 차트도 굉장히 괜찮고 한 파동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차트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되게 좋은가 봐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네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히든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관심주를 제시했을 때 1인당을 보여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고 7거리 이상 들어온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흐름 잠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상에서도 외국인 수급들이 꾸준히 매수가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통의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가 그래요.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가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단기 차익을 하고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러한 관련주, 그리고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들어간 어떠한 관련주인지는 이제 히든 종목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오늘 예림당의 흐름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개인 매수가 좀
들어온 것도 맞죠.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들이 잠깐 나갔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으로서 봤을 때도 잠깐 단기 차익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이 과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주고요. 그리고 이 예림단과 아주 비슷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비슷하다라고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계세요. 강태우 전문가님, 대성파인텍 그럼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 저가형 스몰캡형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엄청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방금 수급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였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지금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사고 있고 기관 사고 있고 수급 굉장히 괜찮네요. 굉장히 괜찮은데 저는 이 대성파인텍보다도 아까 방금 이제 계속 수급을 얘기하시니까 네. 솔직히 이런 스몰캡형 저가형 종목에서 수급을 운운하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수급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우량주라든지 시총이 조금 받쳐줬을 때 우리가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이런 뭐 저가형 종목 가지고 수급이 좋다고 말다는 얘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수급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앞서 이제 그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항공주 네. 아마 항공주가 맞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항공주 중에서 몇 개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 여행을 가면은 정말 기분 좋게 가고 싶잖아요. 네네. 그럼 기분 좋게 가면은 기분 좋으면 좀 더 비싼 걸 타고 싶고 좀 더 좋은 걸 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저는 그때도 얘기했어요. 과거 MTN 방송을 통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저는 예국자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도 이엔코리아와 이제 그 GMB 코리아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는 예국자기 때문에 제가 보는 종목은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혹시 아닐까.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의 수급을 방금 확인했는데, 수급을 한번 보고 갈게요. 최근 7월부터 이제 2018년도 7월부터 1월까지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개인만 엄청나게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이만큼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 자체도 항공주로서 메리트도 있고, 지금 딱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오로지 이 수급만 보고 얘기한다고 하면 항공주에서 이만한 건 없지 않나 하면서 저는 대한항공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어제 저가 항공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대한항공 말고 저가 항공주가 아닐까 싶은데 저가 항공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종목은 없으세요? 저가항공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상장됐던 진에어라는 종목이 있죠. 진에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진에어라는 종목은 수급 보니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생각난 게 진에어밖에 없는데 수급을 보니까 이거 진에어는 아닐 것 같고 저가항공이라고 하니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늘 비싼 것만 타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 바로 왔네요. 그리고 TA항공 있잖아요. TA항공도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성파인텍, 인터파크, 그리고 모두투어도 왔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LVMH 홀딩스도 계속 쭉 오고 있고요. 자, 전문가님, 이 안에 혹시 딱 보이시나요? 네, 몇 분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양기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강태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야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해 주세요. 봐봐요. 저희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LVMH 홀딩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말씀 부탁드려요. 와, 근데 진짜로 소름 돋았어요. 이 LVMH 홀딩스 저는 진짜 정답이 문자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하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이거를 맞춘다는 게
정말 소름 돋았고요. 일단 LVMH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종목을 좀 보고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만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빠르게 한번 잡아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VMH 홀딩스가 과거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고점까지 상승했어요. 고점까지 상승하면서 3만 원까지 치닫던 종목이 정확히 보이다시피 2013년도부터 2019년 6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하락만 한 겁니다. 꾸준하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은 없고 꾸준하게 하락만 했던 종목이 중요한 게 여기에 있죠. 보면은 분명히 주가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거래됐던 이 거래 기간 중에 10년 동안 뭐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엄청난 거래를 터뜨렸던 이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거래 터뜨립니다. 어디서요? 최대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바닥이죠. 과대납폭은 이런 거예요. 주가가 적어도 한 90%는 반토막, 90% 나야지 과대납폭이지 무슨 반토막이 과대납폭입니까? 그래서 LVMH 홀딩스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엄청나게 시장 하락과 함께 추가적으로 밀어버리면서 최근에 아까 이제 필룩스와 동일하죠. 저점대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배당락이 들어와줬어요. 저점대 높이면서 배당락이 들어와주고 2평대를 단기 2평대죠. 5.2평, 22평, 62평을 정배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어떠한 이슈를 머금고 필룩스처럼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LVMH 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일단 시가 이하부터는 접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 필룩스 같은 경우도 배당락 이후에 2주일 동안 상방으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2주일 동안 꾸역꾸역 올라갔지만 그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몇 1000%가 한 500%, 800%까지 상승했습니다. LVMH 홀딩스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상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2,000원대를 지키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2,000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3,000원대를 올리면서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지 3,000원대를 이제 뚫어낸다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목표가를 보시면서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으로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발로 LVMH 홀딩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3,000원 그리고 손절가 2,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무료 방송 주제는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선취매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취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선취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낱낱이 공개를 할 테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선취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히든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강태곤 전문가님, 아까 저희 오프닝 때 CES 2019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수소차도 그쪽에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일장 전략도 한번 그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는 진짜로 너무 감동받았어요. 방금 옆에서 얘기하신 게 양기민께서 얘기하신 게 선취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죠. 이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차가 늘 급등했을 때 올라탑니다. 급등해서 올라타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TV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책적인 종목들을 잡으실 분들은요. 제가 작년 5월, 6월 달에 10월 때부터 잡으라 했습니다. 수요차를 잡으실 분들은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분들은 다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다 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CES 2019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오는 것보다도 이번 금요일에 수요차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이 또 한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 가열 완화 장치, 투자 경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해소되는 시점이 내일이라 말씀드렸죠. 내일, 모레 이번 주를 놓친다라고 하면 후회하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 수소차 관련되는 종목들 꼭 포트에 하나씩은 주워 담으셔서 과거 전기차가 300에서 400% 판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수소차 역시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계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아까 우리 이제 JP 모건 아니면 CES는 경제적인 얘기라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요즘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대응 방법은 당연히 선취매겠죠. 일단은 뭐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일정 조율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난티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철도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테마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온 것처럼 일단은 미리 선취매를 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재료를 만들어 줬을 때는 먹지를 못해요. 잠깐 단기적으로 뭐 짤막하게 단기적인 목표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잠깐 매매를 하려고 들어가고 계좌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선취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취매라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주식에 조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는 근데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선취매를 꼭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가 이제 바닥인 것 같아서 딱 샀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그냥 내 계좌에 뭐 100%, 200%의 계좌 수익률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실상은 내가 보유한 계좌 상태가 뭐 그 이상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내가 100%, 200%의 목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저점 아까 전에 이제 강태공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토막 난 계좌에서 거기에서 매수를 하고 그런 방식들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3%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해서 이게 부담이 돼서 손절매하고 손절매를 하게 된다라면 절대로 계좌를 바꿀 수가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낙폭과대가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맞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급들이 들어온 종목에서 이제 매매를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차익을 하고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수소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로 매매를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방식들 오늘 다시 한번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참여하시고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양기비 전문가님의 선취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감기 조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